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겸 임상심리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남매를 두신 분들이 놀이를 할 때 자꾸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잘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어떻게 자녀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상황극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대처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와 놀이를 해준다는 건 너무 잘 알기에 아이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죠. 장애 있거나 아니면 발달 지연에 문제가 있는 또 이제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노는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빠는 자동차 바퀴만 무한반복해서 돌리고 있고 동생은 자기만의 소꿉놀이 영역에서 누가 들어오는 걸 이제 질색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하죠. 억지로 같이 놀아라고 하면 결국에는 울음바다로 끝이 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섞이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두 색깔이 다른 놀이들을 같이 협력하고 평행해서 만날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이제 선호 놀이의 차이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남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는 주로 운동성과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굴러가는 것, 줄 세우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죠. 반면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꿉놀이는 관계와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 먹여주고 돌봐주는 맥락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에 더 깊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놀이가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침범이라고 느껴요. 부모님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는 동생이 소꿉놀이 하니까 오빠가 양보해서 같이 차 마셔줘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고 자기 놀이 리듬만 깨지는 거죠. 양보가 아니라 공존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기술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놀이 브릿지 세우기입니다. 실제 상황 설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5가지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와 배달 상황. 이 놀이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게 되는 놀이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동생이 주방에서 플라스틱 사과를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오빠에게 다가갑니다. 오빠 기사님, 지금 사과 가게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대요. 이 트럭 사과를 실어서 거실 끝까지 배달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각자의 강점을 쓰는 거예요. 동생은 요리라는 역할을 유지하고 오빠는 운전과 이동이라고 하는 선호를 유지합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지 않아도 트럭이라는 매체로 연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세차장과 드라이브 인 카페, 감각놀이와 역할놀이의 결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빠가 자동차를 닦는 감각놀이를 좋아한다면 그 옆에서 동생의 카페를 차려주세요. 깨끗하게 닦는 동안 손님은 여기에서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요. 오빠가 마실 때 동생이 세차비로 모형돈을 받거나 주는 과정을 추가하면서 완벽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의 상황 보도록 할까요? 블록 쌓기와 병원 놀이를 하는 경우에 이때 오빠는 높이 블록 성을 쌓는 데 집착하고 여동생은 인형놀이를 줄 세워 치료해주는 병원놀이를 하게 되는 상황일 때, 이때 어떻게 브릿지 전략을 하게 되냐? 응급실과 엘리베이터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어머, 토끼 인형 다리가 아프대요. 그런데 병원이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네. 블록 전문가 오빠가 튼튼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경사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본인이 잘하는 것 쌓기 활동을 통해서 동생의 놀이를 도와주는 영웅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구조물과 어떤 생명, 인형이죠. 구조물은 아까 블럭이었죠. 구조물과 생명이 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상황들을 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룡 피규어와
마트 시장 놀이를 하게 될 때 오빠는 공룡으로 크앙 소리를 내며 싸움 놀이를 하고 여아는 카트를 밀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예요. 이때 공룡 손님 장보기로 전략을 해볼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기 시장에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배가 고픈 공룡 손님이 찾아왔어요. 요리사님, 공룡은 고기를 좋아할까요? 채소를 좋아할까요? 공룡 기사님, 카트에 맛있는 것 좀 가득 실어서 공룡 집까지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해 볼 수 있죠. 공룡이라고 하는 공격적 캐릭터를 마트의 손님과 배달, 택배 아저씨 등과 같은 사회적인 역할로 변화시킵니다. 여아는 공룡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차 레일 놀이와 인형집 꾸미기 놀이로 해봤을 때 이때 상황은 오빠는 레일을 끝없이 연결하고 기차만 돌리고 여아는 예쁜 인형집에 가구를 배치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브릿지 전략은 마을 순환 열차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기차 노선이 정말 길다. 그런데 이 인형 집 앞에 기차역이 있으면 인형들이 여행 가기 정말 편하겠다. 오빠가 인형 집 앞에서 역 하나를 지어줄 수 있어? 동생은 기차 탈 손님에게 줄 도시락을 준비해 볼까? 라고 중계하듯이 반응해 볼 수 있죠. 효과는 두 놀이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큰 마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기차가 인형집 앞에서 멈출 때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들의 태도 이제 보면은 스포츠 중개사처럼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놀이에 끼어들 때 자꾸 가르치려 들려 하지 마세요. 동생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런 말은 놀이의 흐름을 끊습니다. 대신 중계를 하세요. 와, 기사님이 아주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요리사님, 여기 사과 도착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말로 설명해주면 언어 표현이 서툰 아이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단어 모델링이 되고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주목받는다는 느낌의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놀이의 기획자이자 때로는 리더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계획대로 분명히 안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할 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이랬을 때 이제 당황하죠. 짜증을 내게 되죠. 오빠가 자동차로 동생의 차 잔을 들이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머, 교통사고가 났네. 내 거 차가 필요해. 라고 실수를 놀이의 일부로 편입시켜 버리세요. 아이가 규칙을 어겼다고 혼내기 시작하면 그날 놀이는 끝입니다. 특히 장애나 발달 지연에 있는 아동에게 유연성은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부모님이 그 유연성을 놀이 안에서 시연시켜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 브릿지를 세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각자의 어떤 좋아하는 거를 인정해 주세요. 오빠의 자동차 트랙이나 여동생의 인형 침대 같은 절대 영역은 건드리지 않게 부모님이 보호해 주세요. 브릿지는 그 중간 지적, 공유 구역을 세우는 겁니다. 각자의 어떤 성지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두 번째로 도구의 공유보다는 기능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세요. 장난감을 같이 쓰라고 하면 싸웁니다. 대신 오빠의 차는 운송 기능, 동생의 요리는 생산 기능, 이라고 역할을 나눠주면 아이들은 협동한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1초를 포착하세요. 기차가 인형집 앞에 멈춰서 인형이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짧은 1초. 그때 부모님이 우와, 둘이 만났다 라고 크게 환호해 주세요. 그 긍정적인 경험이 뇌에 각인이 되어 다음 상호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부모님들, 사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은 이론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브릿지 놀이의 목적은 아이들 완벽하게 같이 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안전하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나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을 한 방울씩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자동차 바퀴 하나만 동생 소꿉놀이 접시 옆에 슬쩍 가져다 놓아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아이들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큰 다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따로 논다고 해서 부모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딱 몇 번만 성공해도 그날 대성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억지 웃음보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오, 저 자동차 진짜 빠르네 라고 감탄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립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거실에 있는 자동차 한 대를 들고 아이 곁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겸 임상심리사 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